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신우 님이랑 널 사탕해 님 두 분이 통하셨는데 비 내리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 요게 자동으로 머릿속에 생성이 되시나 봐요. 아, 연배를 대충은 알겠네요. 네, 네. 제이비랑 동년배신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신우 님은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 촌철님들께 장미 한 송이씩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그때는 낭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네, 널 사탕해 님도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빨간 장미 한 송이 사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산 적은 없습니다만. 네. 아, 제이비가? 네. 아이, 좀 사고 그러세요. 꽃을 왜 사요? 멀쩡히 그 잘 자라는 생명인데. 이상하다. 나이 들면 꽃이 좋아진다던데. 전혀. 아, 아직 청춘이신 거군요. 네. 청춘도 꽃은 좋아하는데. 간만에 바른 소리 하네. 아니, 청춘도 꽃은 좋아한다고요. 아, 그래요? 자, 넘어가요, 빨리. 네. 이동숙 님이 모든 촌철님들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이곳 경남 삼천포는 비가 많이 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박복현 님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MBC와 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안 적어주셨고요. 그랬는데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들은 후 이제 완전 찐팬이 된 상태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충남 천안에서 태안 쪽으로 출장 가는 길에 이렇게 문자도 보내봅니다. 그렇죠. 늦게 알게 되고 늦게 부여잡은 그것이 얼마나 더 간절한 법이거든요. 오, 그렇죠? 네, 비가 내리는 아침이니까 오, 제이비가 약간 장문의 실력이 늘어나고 있네요. 아, 칭찬인데.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아기 공룡 둘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종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안성. 아, 그래요? 아유, 몇 번 소개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아니, 전국에 또 있나 해가지고 항상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그 시간이 딱 김종배의 시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항상 응원하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소개해놓고 지금 까먹었고. 아니요. 그 마을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마을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종배라는 마을이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저희 다른 작가님이 찾아주셨는데 안성 일중면에 종배마을 있고요. 옥천 안남면에도 종배마을이 있대요. 충북 옥천에도? 네. 거 봐요. 전국 곳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름이 길한 이름이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응? 네, 그런가 보네요. 근데 왜 배짜돌림이라고 그렇게 저기 좀 구박하고 그러냐고. 누가요? 네? 누가요? 참말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이름을 존중합니다. 여기서 정치 뉴스 참 많이 전해드린다. 어떻게 화법이 저렇게 따라가냐 진짜. 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챙겨드릴 뉴스가 좀 많아서요. 제이비타임즈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을 배상하라고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상하라고요? 우리가 엘리엇에 690억을 배상하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게 배상금이 690억이고요. 이자에다가 법률 비용 등등을 합한 금액이 1,300억 정도 된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네. 그러니까 대략 2천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전해드리면 2015년에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그해 5월 26일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합병을 진행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엘리엇이 이에 반발해서 그 다음 날 삼성물산의 합병 반대 의사를 공식 통보를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서울중앙지법에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한 거죠. 손해를 본다고 해서 반발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 달려간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 청구 금액은 1조 원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상금이 690억이니까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뭘 수용한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질 않고 있어요. 다만 가장 유력하게 그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이 국민연금공단이고 이 그 국민연금이 여기에 찬성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뒤에서 압력을 가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아서 재판에 넘겼고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일정하게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추정이거든요. 네. 자, 그 전에도 론스타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함부로 그러니까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재판에 넘겼고 그래서 유죄까지 확정된 마당에 그때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했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한동훈 현 장관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수사를 해서 그 끌어낸 결론의 토대에서 여기서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법무부가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이 되는 건데 론스타하고는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좀 내놓을지도 좀 함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그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촌철님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금 그거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바로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최명호님, 이거는 삼성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쿠바님, 이건 삼성에서 물어줘야 될 돈 아닌가요? 황송웅치님, 삼성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네요. 김종희님, 삼성이 한 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한다니 세금 녹는 소리가 들립니다.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삼성이 한 게 아니라 삼성에 이롭도록 삼성에 이롭다기보다는 이재용 회장의 그러니까 이롭도록 정부가 나서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국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농단 그 여파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지금 잇따라서 지금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법무부의 입장 어떻게 나올지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12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 브리핑에 나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오염 때문이지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물을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정부 여당이 과학을 선호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박구현 일차장은 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때까지라고 또 과학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물질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흘러갔고 이걸 과학적으로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게 그 다음에 따라오느냐면 방사성 물질별로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럼 반감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이건 과학 어찌 보면 이거 기초 영역이니까 당연히 언제까지 수입 금지한다라고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수입 제한 조치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지 명시적으로 밝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 이건 지금 한덕수 총리도 얘기를 한 건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언제까지냐? 요걸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오염수는 둘째치고 그 원전 사고 직후에 바다로 흘러나간 방사성 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때 얘기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사성 물질별로 반감기가 있으니까 반감기 계산하면 언제까지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과학적 결론이 나왔어도 이미 옛날에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감기가 너무 물질별로 다르던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인데요, 그게. 아니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또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물을 게 있습니까? 아, 그럼요. 당근. 자,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영국 교수에 이어서 어제는 의원총회장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을 해서 오염수 안전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당의 이런 행보, 정부의 기본 입장과 너무 호흡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계속해서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구현 일차장 말대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엇박자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와 여당은 수시로 당정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여당의 자제를 촉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JB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일단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총회 강연에 나섰던 정용훈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티끌이 퇴산이 되려면 티끌을 퇴산만큼 모으셔야 됩니다. 예,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피폭량이라는 건 작은 양을 장기간 간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 교수는 오염수는 후쿠시마에서 수킬로미터만 가면 희석되고 1리터에 100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온다며 이 정도는 당장 한강물을 떠서 측정해도 나오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무슨 큰 영향이 있는가? 지금 살아계신 분들 수십 년 동안 먹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삼중수소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먹으면 증명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보고 만약 너나 먹으라 그래서 저는 먹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정용훈 교수는 또 안전 기준에 맞춰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1년 내내 후쿠시마 생선만 먹어도 늘어나는 피폭량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평하지는 않겠는데요.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당정이 여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지 요걸 또 시선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방송관련법 본회의 직회부안이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었죠. 그러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그가 법무법인 한결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제원 위원장이 지난 14일 법무법인 한결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일 열리려던 변론 기일이 연기가 됐고요. 그 뒤 여야 간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싸움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쓸데없는 싸움이라고요? 예. 법률 대리인 교체를 전하는 언론 대다수가 상정한 가정 상황은 이런 겁니다. 본회의 의결 전에 헌재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방송관련법 직회부, 더 나아가 개정이 물거품이 된다라는 가정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공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방위에서 본회의 직회부안이 의결된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안이 의결된 게 4월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어요. 헌재가 빛의 속도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설정하고 있는 가정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공상 수준의 가정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 상황은 이렇게 수정 묘사돼야 맞는 겁니다. 어떻게? 본회의에서 방송관련법이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 뒤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순으로 상황이 전개될 게 거의 99%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법률 대리인 교체가 갖는 의미는
방송관련법 개정 저지가 아니라 방송관련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방 자체가 쓸데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바로 이거고,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속물근성을 발동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법률 대리인 해임하면 수임료는 그냥 날아가는 거 맞죠? 수임료. 아, 그래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려주나요? 한결에서? 안 주겠죠. 날아가면 그 돈은 국민 세금에서 지불된 거 맞는 거죠. 그렇겠죠. 국민 세금도 이렇게 날아가네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당장 이 법률 대리인을 바꿨네 안 바꿨네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더 멀리 그림을 그려보면 JB가 얘기한 이런 그림이 된다. 네. 그렇군요. 장제원 의원은 참고로 어제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임한 법률 대리인을 해임한 것은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게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지니까 그렇다 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원고, 피고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 모두 동일 주체에 의해서 선임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인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밑줄 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광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입법을 마구 남발해서 경제공해 사회분열 일으킨다고 야단 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의 골mar을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네, 의원 숫자를 30명, 그러니까 의원 정수의 10% 줄이자는 제안인데, 자, 이러면 따라붙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어떤 문제죠?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개인 의견인지 당론인지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개인적 사안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밝혀도 문제가 없었다고 치고, 하지만 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제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당의 입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당의 의사를 결정하고 연설에 나선 것이냐라는 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연설 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후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당론 채택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선거제 개편과 이건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데, 의원 정수를 줄이면 그럼 어디서 줄이자는 것이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라는 것이냐? 비례 의석수를 줄이자라는 것이냐?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제 그러니까 연설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례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비례대표제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건데,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어지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레나님과 최영님 등 많은 분들은 차라리 전문가인 비례를 좀 많이 뽑으면 어떤가요? 이런 의견을 또 보내주고 계시고요. 김성진님은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의 특활비와 월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 줄인다고 그 비용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